푸코가 권력을 세 가지로 본 거야.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주권 권력, 그리고 규율 권력, 그리고 생명 권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그지? 그럼 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잖아. 군주가 강력한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금 애들을 지금 기강을 잡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애들 있는 앞에서, 사람들 있는 앞에서 대놓고 뭔가 법을 어긴 애들을 일법일백계 하는 식으로 지금 벌 주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주권 권력인데 점점 그런 것들이 어때? 민중들의 지금 반발을 사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규율 권력이야. 그럼 규율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있잖아. 법, 규칙 이런 걸 지키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어때? 내 내면의 내면화가 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계속 그렇게 규칙대로 살다 보면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규율 권력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야? 학교라든가 감옥이라든가 군대라든가. 그지? 근데 이거하고 더불어. 봐봐. 오늘날에 이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또 뭐가 나타나냐? 생명 권력이라는 게 나와. 그럼 생명 권력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인구라는 게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 그래서 이 인구를 뭐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때?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신경 쓰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 권력인 거야. 알겠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푸코가 뭐라고 하냐면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우리는 각각 나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푸코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네들은 주체성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진짜 주체성은 뭐냐면 권력에 대해서 내가 부정의한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거야.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가달락이 어떤 거야? 자,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 나달락을 배울 거야. 자, 칠판 봐. 일단 나달락 가기 전에 쌤 뭘 설명을 해줄게. 자,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단어 앞에다가 신자가 붙어 있는 거랑 탈자가 붙어 있는 거랑 다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봐. 뭐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냐면 신유물론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신자가 무슨 신자냐? 새로울 신자거든? 그러면 유물론이긴 유물론인데 새로운 유물론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단어 앞에 신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뒤에 나오는 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유물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얘가 한자가 무슨 뜻이냐면 유자가 오직 유자야.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인 거야. 그럼 유물론은 뭐냐면 오직 물질밖에 없다. 그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물론이라 그래. 그럼 신유물론이라는 것은 어때? 유물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유물론이란 뜻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읽을 때 딱 보고 무슨 생각? 아, 신유물론이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물질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글 읽을 때 있잖아. 앞에 무슨 글자가 붙냐? 탈자가 붙어. 그럼 이 탈이 무슨 탈자냐면 벗을 탈자야. 벗어날 탈자. 그지? 탈출할 때 그 탈자란 말이야. 그래서 탈자가 붙어 있잖아. 그럼 뒤에 있는 속성하고 반대란 뜻인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탈근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비문학에서. 그럼 탈근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근대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근대와 반대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이번에 수능에서도 어떠냐면 칸트 나오고 추상적인 글들 나오니까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야. 계속 이런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가보자. 나달락 처음부터. 신유물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근대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해서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그럼 나오지. 물질에다 물질. 그지? 유물론이라는 건 뭘 중시하는 거라 그랬어? 물질 중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아, 신유물론하고 대조되는 게 바로 뭐구나? 근대구나. 알겠지? 그지? 그럼 근대 서구 철학이야. 그럼 근대 서구 철학은 있잖아. 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신유물론은 어때? 야, 너네 왜 인간만 보니? 뭐도 중요한데, 물질도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첫 문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우리 제고라고 했을 때 칠판 봐. 제고하다야.
I 쓰는 재고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생각하다야. 그리고 어이 쓰는 재고가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 높이다, 끌어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I하고 어이하고 의미가 다른 거야. 재고는 I 쓰면 다시 생각하다, 어이를 쓰게 되면 높이 끌어올리다 라는 뜻인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아, 그럼 신유물론은 뭐구나?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재고해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아? 아, 유물론은 물질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앞에만 똑바로 읽어도 뒤에 느낌이 오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근대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갔어. 그러니까 등장한 게 뭐다? 신유물론이다. 그럼 유물론은 어때? 야, 물질도 봐야 돼. 왜 인간만 보니? 이건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 봐. 그럼 신유물론자들은 있잖아.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그럼 봐. 근대에서 인간 중심이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분법적 사고라 그런데 봐봐. 이분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아마 근대는 어떤 거냐면 인간 대 비인간으로 가르고 뭐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야? 인간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 그런 걸 뭐라 그래? 이분법적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고 봤느냐? 이분법 때문에 생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본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보고 결국 지금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했대. 그리고 또한 푸코미 출구. 앞에 가달락을 떠올려야 돼.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거 계속 떠올리는 거야. 푸코의 생명 권력이 있잖아.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 해석됐다고 보아서 아, 그럼 신유물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푸코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생명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야. 그럼 생각해봐. 왜 푸코의 생명 권력을 인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왜냐면 푸코는 뭐냐면 국가에서 있잖아. 인구를 중요하게 관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구를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 인간 중심이란 뜻인 거잖아. 그지? 인간의 건강, 보건 이런 것들을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인간 중심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당연히 신유물론은 뭐구나? 얘는 뭐야? 인간 이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신유물론이야. 됐지? 오케이? 그럼 1문단 읽으면 있잖아. 뒤에 거 읽는 건 너무 쉬운 거야. 앞에 똑바로 딱 읽으면 끝나.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면 돼? 아, 신유물론은 뭐구나? 인간 말고 딴 것도 보는 거. 근대는 뭐구나? 너무 인간만 본 거. 그럼 푸코의 생명 권력도 뭐다? 인간 중심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문단 바뀌어. 그래서 나오는 애가 바로 누구냐? 라투르라는 애가 나와. 신유물론자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대. 그래서 동식물이라든가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뭐라고 불러? 비인간이라 그래. 그럼 비인간 동그라미 해야죠. 왜냐면 라투르는 뭐냐면 인간 이외의 비인간적인 것도 어때? 긍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도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도 어때? 과학기술 발전 같은데 뭐야? 역동적 역할을 했다고 한 거지. 그럼 그는 비인간 역시 어때?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인간도 라투르는 뭐라고 본 거야? 행위자라고 본 거야.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인 개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봤대. 그럼 칠판 한번 봐. 이쪽에다 쓰자.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가 어때? 생태위기를 초래했다 그랬죠? 그럼 그 말하고 연결되는 게 생태위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어때? 인류세라는 거야. 인류세도 뭐가 돼? 위기가 되는 거. 알겠지?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인류세도 초래가 된 거야. 됐죠? 그럼 인류세라는 것은 뭐냐?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 그럼 칠판 한번 봐. 이 말의 의미랑 똑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생태위기랑 어때? 비슷한 느낌의 단어인 거지. 그지? 글 읽으면서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거랑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죠? 자, 그럼 라투르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 동등의 답이 출구야지. 동등 및 출구고 수평의 답이 출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비인간도 행위자야. 그리고 역시 누구도 행위자야. 인간도 역시 뭐야? 행위자야. 됐지?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이 어떤 거냐? 동등하고
서로 힘이 똑같은 걸 뭐라고 하냐? 수평적이라고 하는 거죠. 됐지? 오케이? 그래서 봐봐. 칠판 한번 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대는 어때? 인간 중심이었죠? 그럼 아마 근대는 이거였겠지. 인간이 위에 있어. 그리고 비인간은 내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들을 마음대로 도구로 사용하고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근대는 뭐로 보는 거야?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를 무슨 관계로 보는 거겠어? 수직적 관계로 보는 거겠죠.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항상 뭘 생각해? 반대를 생각해야 돼. 알겠죠? 여기에서 수평이라 그랬으니까 아 근대는 뭐구나? 인간 중심, 비인간은 밑에. 그래서 무슨 관계? 수직적 관계라고 봤구나. 됐지? 자 그럼 이제 문단 바뀌었어. 이제 누구로 가냐? 해러웨이야. 자 그럼 봐. 자 신유물론자 중에 또 누가 또 있느냐? 해러웨이라는 애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려 그랬대. 그는 인간하고 비인간하고 둘 다 뭐라 그랬어? 반려종이야. 그래서 이 반려종 사이의 공생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간, 비인간 똑같다 이거야. 그지? 라트로하고 헤러웨이하고 크게 다를 점 없습니다. 어차피 동등하게 본 거. 그는 인간이 있잖아.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에다 세모해놔. 그러면 당연히 어때? 근대는 인간이 비인간을 뭐 해왔겠어? 통제해왔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란 뜻인 거야. 그럼 통제에서 벗어나서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같은 말도 반복되죠?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랬대. 그럼 해로웨이에 따르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반려종 사이에 무슨 관계? 책임 있는 관계. 그럼 봐. 얘네들 사이에 공생도 있고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 책임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뭐가 돼? 인류사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지? 그럼 해로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까지 확장해서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 그럼 누구도 떠올라야 돼? 푸코 떠올라야죠? 푸코의 생명 권력이라는 건 어땠습니까? 인간 중심의 생명 권력이었었던 것이 근데 지금 어때? 이 신유물론에서 얘기하는 생명 권력이라는 거 아마 비교하는 문제가 딱 나왔잖아. 그럼 니은에서 말하는 생명 권력이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 다 보는 거야? 인간하고 비인간하고 다 보는 생명 권력이란 뜻인 거야. 기존의 푸코는 뭐 중심이었으니까? 인간 중심이었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이건 어때? 해로웨이의 의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쉽죠?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 근대 세모해야죠. 근대가 인간 중심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도전한 신유물론에다가 동그라미.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뒤에는 긍정적인 의의가 되는 거. 그지? 그럼 칠판 봐. 사실 선생님이 다 읽긴 했지만 봐봐봐. 앞으로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금방 읽히게 돼 있어. 왜냐? 딱 대립구조가 분명하잖아. 근대는 뭐야? 인간 중심. 그리고 신유물론은 뭐야? 유물, 물질 중심이고 새로운 유물론이니까 인간 이외의 물질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얘는 인간만 짱짱. 근데 얘는 어때? 인간 말고 딴 것도 봐라. 알겠지? 됐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딱 대립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 한번 봐봐. 거기 보니까 31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가는 권력의 양상을 밑줄 그어 통시에다 밑줄 그어봐. 통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간의 흐름.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야. 그래서 앞에 푸코 보면은 주권 권력, 규율 권력, 그리고 생명 권력, 시간 흐름에 따라 썼죠? 걸 보고 통시라 그래. 그리고 통시의 반대말도 써놔. 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 얘 보고 공시적이라 그럽니다. 통시의 반대말은 공시라고 하는 거야. 공시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한 시기만 보는 거. 이걸 보고 공시라 그래. 알겠죠? 한 세대만 보는 거. 자, 그럼 가는 통시적이야. 그리고 나는 어때? 생명 권력에 대한 특정 학자들의 그럼 칠판 봐. 기존의 푸코의 생명 권력은 뭐 중심? 인간 중심이야. 근데 신유물론자에 해당하는 라투르하고 헤러웨이는 어때?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생명 권력 누구누구 둘 다 봐야 된다. 인간하고 비인간하고 둘 다 봐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핵심인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32번은 3번이 정답이야. 왜냐면 이거 2번 수능에도 나와. 봐봐. 자, 칠판 봐. 선생님이 있잖아. 맨날 문제 풀 때 강조하는 출제 요소가 있어. 실제 이번 수능에도 시험장 들어가면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떤 출제 요소를 보고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정답일 것 같다 하고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첫 번째가 무슨 성? 인과성.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시간과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어때? 대조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야? 변하냐 안 변하냐. 그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같냐 다르냐. 동질성. 가장 대표적인 5가지가 바로 뭐? 출제 요소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32번 봐. 3번이 정답인데 거기 3번에 형광펜 딱 들어. 초래에다 형광펜 해야 돼. 알겠지? 초래에다 형광펜 해야 돼. 그래서 초래에다가 딱 형광펜하고 의심하는 거야. 그지? 이거 뭐와 관련된 단어야? 인과관계와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거꾸로거든. 왜냐면 뭐가 뭘 초래한 거야? 이분법적인 사고가 뭘 초래한 거야? 생태위기를 초래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봐봐봐. 이번 수능에도 있잖아. 두 문제가 인과성과 관련된 거에서 정답이 나와. 뭐하고 뭐냐면 현대소설에서 많이 틀린 문제 있는데 거기 무슨 단어가 있었냐? 선택지에 원인이란 단어가 나와. 그럼 그거 보고 일단 의심해야지. 그리고 지문 가서 확인하는 거야.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이번에 화작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45번인데 45번에 보면은 거기 선택지에 무슨 단어 나오냐면 비롯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비롯 또 무슨 단어야? 인과관계와 관련된 단어죠? 그러면 의심하고 그 다음 내용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접근법이 달라야 돼.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요런 단어들이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걸 체크하고 지문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그렇게 출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3번. 2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설명했던 거. 그리고 34번. 이제 쉽죠? 어떤 거야? 기업의 생명 권력은 어때? 인간 중심, 인구가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등장한 거고 니은은 어때? 인간하고 비인간을 둘 다 보는 거. 그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뒤로 갑니다. 자, 그 다음 35번 봐. 진짜 이런 것도 있잖아. 봐봐. 보기가 나오기는 해. 하지만 지문에 누구 생각이 나와? 학자들 생각이 나오죠? 그럼 얘네 생각하고 맞나 안 맞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럼 딱 봐봐. 라투르하고 헤러웨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얘네 어차피 어때? 신유물론에 들어가는 거고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자 애잖아. 그치? 그래서 35번에 4번이야. 왜냐면 4번에 라투르 밑줄그어 봐. 라투르 밑줄 긋고 맨 뒤에 밑줄 그어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보아야겠군. X. 그지? 인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라투르가 아니라 뭐야? 근대인 거지. 근대.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봐봐. 너네는 자꾸 어디에 집착하려 그러냐? 보기가 나오면 이 보기 사례에 너무 집착하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이야. 특히 누가 나올 때 학자, 사람 이름, 뭐뭐론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그럼 그때는 얘네들하고 내용 일치가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 알겠죠? 됐지? 그래서 선생님은 딱 이게 문제마다 좀 달라. 이게 비문학에서 보기를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안 읽어도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누가 나올 때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보기를 안 읽고 선택지를 먼저 봐. 그럼 선택지 보고 학자하고 생각하고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는가? 그것만 먼저 체크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계속 요령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36번 1번이 정답. 오류에 빠지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뭐는 끝났어? 여기 나와 있는 생명 권력 끝났죠? 건조기는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